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이 산림청에서 숲의 경관과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고 숲 여행하기 좋은 국유림 명품숲 5개소를 선정을 했는데요. 충북에서는 충주시 산청면의 오청산 소나무 숲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인근의 천등산과 송강저수지 등의 관광 기반이 양호하고요. 도보여행과 산악자전거 등의 레포츠 적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잠시나마 푸른 숲에서 휴식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요일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노래방이나 클럽 등 정부가 감염병 고위험 시설로 분류한 곳은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보완해야 할 제도적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누구이십니까? 일단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해 개인 QR코드를 다운받은 뒤 업주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방문 기록을 남겨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방명록을 전에 했던 것처럼 작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 같은 감염병 전파 고위험 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은 모두 8개로 충북의 경우 2,4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살펴보면 충북 지역의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은 단 4곳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관련 조례가 없어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한 뒤 편법 영업을 하는 등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만 파악이 돼 있는 건데 추후에 혹시 또 더 있다면 확인이 되면 이제 더 같이 관리를 해야죠. 이번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적용되는 충북 지역의 실내 집단 운동시설은 53곳으로 파악됐는데 대부분 줌바 댄스와 스피닝, 태보 시설로 수도권과 같이 탁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에서 감염이 시작될 경우 역학조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 정책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적용되는 가운데 위반 시 영업중지를 포함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로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도내 경로당이 폐쇄된 지 넉 달이 되어 가는데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경로당을 다시 열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당분간 재개방은 어려워 보입니다. 주윤광 기자입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청주의 한 경로당입니다. 예전 같으면 어르신들이 에어컨 바람을 쐬며 여가를 보내야 하지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도심의 또 다른 경로당도 안내 문구와 함께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이후 넉 달째 도내 경로당과 마을 회관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하는 수 없이 마을 공터나 공원에 마련된 정자 그늘을 찾고 있지만 성큼 다가온 올 여름을 보낼 생각을 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덥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경로당 갖다 문을 닫으니까 우리 눈이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각자 사람들 쳐다보고 웃고 이렇게 하다가 말을 안 하고 서로 그냥 집에 각자들 앉았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해관을 좀 쓰게 해주시고. 도내 무더위 쉼터는 2,444곳,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제외한 도내 무더위 쉼터의 89%는 경로당과 마을 회관입니다. 어르신들은 지난 2007년 지정 이후 처음으로 무더위 쉼터가 없는 여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감염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가지고 주로 이제 농촌 지역 위주로 개방을 우선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들의 상황에 따른 선별적 개방 요청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경로당 개방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최윤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용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 취업자 수가 석 달째 급감했고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게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고용 충격 속에서도 충북은 비교적 선방하는 모양새입니다. 충청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 먼저 취업자 수는 90만 명대를 회복하며 1년 전보다 8천 명 늘었고 고용률은 64.5%로 역시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다음은 고용시장을 불안에 빠뜨렸던 일시휴직자입니다. 지난달 숫자가 2만 5천 명, 1년 전보다 무려 1만 6천 명이나 증가했지만 한 달 전보다는 1만 4천 명 감소해 급등세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실업 동향 보실까요? 지난달 충북의 실업자는 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천 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3.2%를 기록하며 역시 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충청권에서 실업률이 감소한 지역은 충북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인 상용직은 1년 전보다 9천 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한 달 이상, 1년 미만인 임시직은 2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상용직은 줄고 임시직이 늘었다는 건 고용 안정성이 악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용직도 건설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1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충북이 고용의 질은 나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 취업자 수가 늘고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건 굉장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충북에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지 않았고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아직은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코로나19로 생산활동이 위축되면서 폐자원 재활용업계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폐비닐, 폐플라스틱은 수거할수록 적자라며 청주시에 공공수거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시는 일괄 수거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면서 재활용업계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수출할 길이 막혀 산처럼 쌓아놓고만 있습니다. 원유 가격까지 하락해 석유 제품이 싸지다 보니 재활용 플라스틱 가격 경쟁력도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재활용품 수집 운반업체에 올해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수거 비용은 세대당 6,700원 선. 하지만 선별장에서 받는 돈은 0원에 가깝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활용 운반업계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9월부터 청주시가 폐비닐, 폐플라스틱 수거에 직접 나서라는 겁니다. 저희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는 청주시가 준비를 해서 공공수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채산성 없는 일부 품목만 수거하는 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폐자원 전체에 대한 수거 비용이 적자일 때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든 재활용품이 유가성이 제로가 될 때 그때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 돼버립니다. 그때는 공공에서 당연히 들어가서 처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활용업계가 수거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한 시한까지 앞으로 약 3달. 청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가 방사관 가속기 유치에 따른 효과를 도내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강소 연구개발특구를 추가로 조성합니다. 강소 연구개발특구는 연구 성과를 빠르게 산업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역 혁신 성장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6월 청주 오창을 포함한 전국 6곳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처음 지정했습니다. 기존 대규모 특구와 달리 소규모 지역을 R&D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 성과를 지역 기업과 공유해 혁신 성장을 이끈다는 취지입니다. 충청북도는 강소특구 지정으로 2024년까지 지역 내 총 생산이 1,4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 유치 성공으로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관 가속기와의 시너지 효과를 도내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도는 상대적으로 R&D 기반이 부족한 청주 이외 지역에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 강소 특구에는 방사관 가속기를 활용할 수 있는 첨단 분야를 특화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부에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도 관계자는 방사관 가속기 유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후보 지역 윤곽은 이달 안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보지 선정과 함께 과기부 심사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는 등 후속 작업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혁신 성장 거점이 늘어나는 만큼 도내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